안녕하세요. 팔콘 트레이딩 멘토 에릭입니다. 이번 주 주중 마켓 리뷰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말의 이 시점에서 한 해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낸 모든 성과와 발전을 돌아보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단순히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 과정을 성찰하고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간의 트레이딩 경험과 학습 결과를 되돌아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내년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먼저 우리는 올해 어떤 점에서 발전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과 예측할 수 없는 변수 속에서도 여러분은 철저한 준비와 배움을 통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손익비 계산, 차트 분석 기술, 그리고 심리적 안정감은 모두 이러한 노력의 결실입니다. 올해 경험했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는 모두 값진 자산입니다. 성공은 우리에게 확신을, 실패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년에는 더 정교한 전략과 향상된 결과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기술적 분석과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여러분이 철저히 트레이딩 플랜을 준수하며 꾸준히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돋보였습니다. 승률을 높이기 위한 패턴 분석,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리스크 관리, 그리고 지속적인 시장 탐구는 트레이딩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년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과 성과를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는 전략을 계속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심리적 측면에서도 멘탈 관리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을 동반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과정에서 흔들리지 않는 멘탈과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은 수익 창출보다 더 큰 자산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역량을 올해 강화해 왔고 내년에도 이를 바탕으로 더욱 큰 도전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또한 올 한 해 동안 축적한 데이터와 경험은 단순히 과거를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년 시장에서도 유효하게 작용할 나침반이며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명확히 제시해 줄 것입니다. 데이터는 숫자로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안에는 시장의 흐름, 우리의 판단, 그리고 학습의 결과물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화해 내년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따르면 한 해를 성찰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은 다음 해의 성과를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올해의 리뷰를 단순히 회고로 끝내지 않고 내년을 위한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년에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기다리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차트 분석, 시장 탐구, 그리고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욱 강력한 커뮤니티와 개인의 성장을 만들어가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중 마켓 리뷰를 통해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내년을 향한 도약의 기틀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 그것이 팔콘 트레이딩 멘토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주중 마켓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달러 인덱스에 대한 주간 차트를 살펴볼까요? 현재 달러 인덱스는 이전에 대한 고점을 강하게 상승 돌파하고 시장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년에 대한 상반기 1분기에 대한 움직임에서도 더 많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릅니다. 자, 일간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가격은 직전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하며 새로운 구조에 대한 돌파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스윙 구조에서 상승에 대한 구조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스윙 구조에서 디맨드 존, 즉 수요에 대한 레벨은 약세 캔들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 시장이 깊은 풀백을 형성했을 때 우리가 매수로서 적극 관여할 수 있는
첫 번째 매물대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에 대한 레벨은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바로 최근 4시간 캔들 차트에 대한 직전 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시장이 현재 직전에 대한 저점의 가격을 이탈한 것을 볼 수 있고요. 급격한 상승을 통해서 V자에 대한 가격 회복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장은 직전 저점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구조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현재 가격은 단기적인 수렴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시간 차트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시장은 직전에 대한 저점에 스윙 저점에 대한 유동성을 확보했고, 가격은 급격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임펄스에 대한 구조 이후 교정적인 가격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빠른 모멘텀이 진행됐을 때 기대하는 것은 추세에 대한 임펄스가 다시 한 번 더 진행되는 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가, 이거에 기준을 맞추고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을 통해서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볼 수 있고요. 자, 이러한 익스펜딩에 대한 구조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트렌드에 대한 하단의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위치했을 때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을 돌파해서 더 많은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은 트렌드 하단에서 매수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래량을 동반한 양봉에 대한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때 첫 번째에 대한 상승에 대한 목표는 직전에 대한 고점을 목표로 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달러에 대한 베팅보다는 보통 반대되는 자산쌍에 대한 유로 달러나 그 이외에 대한 추가쌍에 대한 거래에서 달러에 대한 매수에 대한 거래에 있어서 반대되는 매도에 대한 전략을 접근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첫 번째에 대한 거래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가격이 하락할 때 우리가 트렌드 하단에서 즉각적으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바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따르는 것을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패턴 안에 패턴을 형성하며 디센딩에 대한 채널에 대한 움직임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을 관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시장이 트렌드 하단에 대한 레벨에서 지지받지 못하고 이탈되었을 때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더 많은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때 시장은 두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대한 저점에서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는가, 그 이후에 대한 수렴 패턴을 통해서 저항선을 돌파하는가. 이때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매수 방향에 대한 거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스탑로스는 직전 저점에 위치했고요. 첫 번째 타겟은 여전히 직전 고점을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시장이 매수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을 나왔을 때 우리는 앞서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이야기했던 4시간 차트 또는 일간 차트에 대한 약세 수요에 대한 레벨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갖게 됩니다. 이때는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가이드를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차트에서 거래 계획을 가지지 않고요. 추세에 대한 구조적 반전을 형성한 이후에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 시장에서는 체인지 오브 캐릭터에 대한 구조나 또는 가격에 대한 브레이크 오브에 대한 스트럭처, 즉 구조적 이탈이 형성된 이후에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전략을 고려해 보세요. 네, 우리가 달러 인덱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은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계속 꾸준히 유지하고 시장에 대한 구조가 이전에 대한 구조보다 높은 위치에서 수렴을 통해서 더 많은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되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 또는 다음 한 주에 대한 거래 계획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유로 달러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까요? 자, 최근 유로 달러는 수렴, 즉 교정에 대한 움직임에서 추세 이탈이 발생하고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될 준비가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주간 차트에 대한 가격이 강한 하방에 대한 압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우리는 더 많은 매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 시장은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 또는 가격에 대해서 임펄스 구조 이후 교정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개에 대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가격이
큰 풀백을 형성했을 때 이전에 대한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는 직전에 대한 고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음봉에 대한 캔들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하락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진행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이것은 좋은 거래에 대한 기회와 높은 손익비를 제공하는 차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첫 번째 플랜이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플랜은 현재 위치에서 즉각적인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더 빠르게 발생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이번 한 주에 대한 플랜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4시간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까요? 네, 최근 가격이 하락 돌파된 구조에 대해서 풀백을 형성했고요. 지정가 주문에 대한 하방 압력을 제공하고 있네요.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있고요. 이것은 서플라이 존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차트를 살펴보게 되면, 자, 최근 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네, 강한 구조적 하락 이탈 이후, 즉 임펄스에 대한 구조 이후 통합 구간에 대해서 교정적인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교정적 움직임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언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들어가는 것이 유리할까요? 네, 박스권 하단에서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가격에 대한 모멘텀이 진행이 되면서 직전에 대한 레벨의 상단을 돌파하거나 또는 가격에 대한 하락 이후 수렴에 대한 패턴을 통해서 지지선이 이탈됐을 때 로우 타임프레임에 대한 매도 가이드를 선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보험 진입에 대해서 리스크 완화에 대한 거래 계획을 선택하는 첫 번째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추세에 대한 목표가도 굉장히 길게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고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시장은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했을 때 더 좋은 결과값을 제공하지만 돌파하지 않고 시장에 대한 오버라이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찰이 좀 더 주의 깊게 필요한 위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만일에 시장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모멘텀을 충분히 형성하지 않고 급격하게 하락했을 때 여러분들이 관여할 수 있는 위치는 더 많은 하락이 만들어지고 풀백을 형성해서 이전에 대한 박스권, 즉 수렴에 대한 지지선이었던 레벨을 이탈하고 가격에 대한 수렴이 형성됐을 때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더 많은 매도 방향에 대한 움직임을 따라갈 수 있어요. 물론 시장에 대해서 트렌드가 돌파됐을 때 거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추가쌍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캐디엔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까요? 자, 캐디엔은 현재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이 있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구조는 임펄스에 대한 구조 이후 수렴에 대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략은 더 많은 매도 방향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간 차트에 대한 움직임을 살펴보게 되면, 자, 최근 가격에 대한 움직임이 하락 이후 깊은 풀백을 형성하며 OTE에 대한 레벨에 위치했습니다. 피보나치에 대한 풀백을 깊게 형성하고 있고요. 자, 차트를 조금 더 확대를 해서 볼게요. 최근에 저는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접근을 했었는데요. 자, 시장이 급격한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가격이 내부에 대한 마이너 구조에서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며 직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합니다. 자, 그 이후에 대한 시장은 임펄스에 대한 이후에 규정적 움직임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이런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을 테스트하게 돼요. 자, 이런 트렌드에 대한 저항점에 위치했을 때 시장에서는 리트레스에 대한 이런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옵니다. 물론 가격에 대한 유동성에 대한 확보를 하지 않았지만 리스크 엔트리에 대한 좀 더 공격적인 진입을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차트였어요. 네, 따라서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갔었고요. 이때 하락에 대한 목표는 직전 저점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거래는 시장이 즉각적인 트렌드에 대한 돌파가 진행이 되면서 스탑로스가 진행됐던 거래예요. 시장에서는 마이너 구조에 대한 가격이나 외부 구조에 대한 가격을 충족했지만 조금 더 교정적 움직임에 대한 가격을 따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손익비에 대한 가격 설정은 1대 9에 대한 손익비를 설정을 했었고요. 네, 각 거래당 리스크를 1%로 설정했던 전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격에 대해서 스탑이 나갔지만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거래에 대한 방향에서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했을 때 다시 한 번 더 매도에 대한 기회가 제공이 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레이딩 플랜은 매우 단순합니다. 네, 우리가 이 차트에서 고려할 수 있는 전략은
시장이 더 많은 상승을 보여줘서 트렌드 상단에 도달했을 때 매도에 대한 플랜을 기다리거나, 그렇죠? 트렌드 상단에서 저항을 받는 것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현재에 대한 위치에서 교정적 움직임에 대한 상승 실패, 즉 시장이 직전에 대한 고점을 상승 돌파 후 시장이 OT에 대한 레벨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이 나오면서 상승에 대한 구조적 이탈이나 하방에 대한 압력을 제공하는 위치를 통해서 스윙 구조에 대한 변화 또는 그 이유에 대한 가격 수렴을 통해서 지지선이 이탈되었을 때 마이너 구조에서에 대한 숏포지션 거래 계획을 다시 한번 더 따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시장은 직전에 대한 고점을 돌파할 때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캔들로서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마감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더블 탑 패턴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패턴이 형성이 되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는 파운드 오지에 대한 차트도 살펴볼까요? 자, 최근 파운드 오지는 가격에 대한 수렴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에서 가격에 대한 머무르고 있죠. 네, 일간 차트에 대한 방향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자, 시장이 최근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에서 강한 장악형에 대한 음봉 캔들을 형성하고 있고, 음봉 캔들을 형성한 이후에 수렴을 하고 있어요. 하방에 대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자, 현재 차트는 어떤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시장 구조에 대한 강한 하락 이후 교정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통합 구간에서 매도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충분히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에 대한 계획은 두 가지로 존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트렌드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을 때, 트렌드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을 때 더 많은 매도 모멘텀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그러한 전략들을 기본적으로 좀 선택을 해볼 수 있고요. 이때 패턴 안에 패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낮은 타임 프레임에 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트렌드에 대한 상단에 도달했을 때 공격적 진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음봉에 대한 캔들이 형성이 되었을 때 좀 더 공격적인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통해서 추세가 반전되는지도 지켜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더 낮은 타임 프레임을 활용해서 접근에 대한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임펄스에 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풀백을 형성하고 있죠. 네, 시장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형태를 보면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구간에서 더 많은 움직임이 형성이 되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방향을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네, 어떤 수렴에 대한 형태나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패턴이 지속되는지를 기다려 보세요. 이 과정에서 시장에 대해서 유동성에 대한 수입이 발생하거나 또는 트렌드에 대한 이탈이 발생했을 때 더 나은 손익비에 대한 거래 계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관찰하고 실행하는 단계를 기다려 보세요. 자, 다음으로는 오지키에 대한 차트도 살펴볼게요. 자, 최근 오지키에는 주간 차트에서 강한 음봉에 대한 캔들을 형성하고 3주간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크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일간 차트에서 우리는 이 풀백에 대한 움직임에서 좀 좋은 매도 거래 기회가 발생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네, 시장에서는 이전에 대한 구조를 여러 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4시간에 대한 타임 프레임을 봅시다. 자, 이것은 이제 통합 구간에 대한 움직임 또는 가격에 대한 임펄스 구조 이후 순차적인 고점을 높이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을 여러 번 테스트하면서 저항에 대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차트고요. 자, 이 과정에서 가격이 일시적 수렴에 대한 형태가 보이죠. 시장이 일시적 수렴에 대한 형태를 통해서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임펄스에 대한 구조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우리의 트레이딩 플랜은 두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트렌드 상단에 도달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플랜은 현재 위치에서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수렴을 통해서 지지선이 들렸을 때 숏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좀 더 적극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구조를 보면 시장은 매도에 대한 모멘텀을 여전히 잘 따르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낮추며 하락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고 시장은 현재 또 수렴에 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지만 최근 가격이 직전에 대한 저점보다 낮은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매도 방향에 대한 거래 계획을 계속 따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플랜은 매우 간단합니다. 현재 시장이 일시적 풀백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을 때 매도에 대한 캔들이 발생하면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따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건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도 가이드가 주목해야 되겠죠.
네, 시장에서 우리가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매도에 대한 기회가 발생하는지 한번 지켜보세요. 우리가 매도로서 주목할 수 있는 레벨은 직전에 대한 고점에 대한 레벨을 돌파했을 때 좀 더 나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이 내부에 대한 구조, 즉 5분 봉에서 또는 15분 봉에 대한 구조에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구조가 형성이 되었을 때 음봉에 대한 강한 캔들의 하방 압력을 기다려 보세요. 그 이유에 대한 풀백에서 시장이 매도에 대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숏 포지션에 대한 높은 손익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이때 첫 번째 타겟은 직전에 대한 저점을 우리가 첫 번째에 대한 타겟으로 설정을 해볼 수 있고, 추세에 대한 목표는 시장에서 강한 구조적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개에 대한 플랜을 통해서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준비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은 네,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의 주봉 차트를 볼까요? 자, 파운드엔에 대한 차트도 깊은 풀백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차트에서 어떤 거래 계획을 가질지 낮은 타임 프레임을 살펴볼까요? 자, 가격이 깊게 하락하고 풀백을 형성하고 있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하단이 있고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트렌드에 대한 상단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트렌드는 현재 위치에선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일간 차트에 대한 수평적 고점에 대한 저항 레벨이 가장 중요하고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우리는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를 식별을 할 건데요. 자, 현재 4시간 차트에 대한 스윙 구조를 보면은 역시 가격이 고점이나 저점을 높이는 추세에 대한 구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제공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시간 차트로 볼까요? 네, 1시간 차트에 대한 방향을 보면 최근 가격에 대한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강한 임펄스에 대한 구조 이후, 자, 여기서 마이너에 대한 레벨이나 1시간 차트에 대한 스윙 레벨은 여전히 상승 모멘텀입니다. 최근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후 이 내부 구조에 대한 가격이 고점과 저점을 낮추고 있고요. 가격에 대한 풀백이 형성되면서 내부 구조에 대한 고점과 이전 고점에 대한 레벨에 근접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약세에 대한 공급 레벨에서 매도에 대한 플랜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때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할 것은 가격이 트렌드 상단에 도달했을 때 시장에 대한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하방 압력을 제공할 수 있는 매도에 대한 패턴이나 또는 거래량 또는 캔들에 대한 움직임을 기다려 보세요. 시장에서 우리는 올라갈 때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둔화되는 이런 통합 구간 또는 교정에 대한 가격 움직임을 기다리고요. 15분이나 5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운봉에 대한 캔들을 통해서 거래량을 동반한 하방 압력이나 장악형 캔들, 윗꼬리가 크게 달리는 매도세 캔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좀 더 공격적인 매도에 대한 진입 기회를 가져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에 대한 목표보다는 더 낮은 목표를 통해서 정말 좋은 거래 기회가 발생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두 가지에 대한 플랜이 있습니다. 네,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에서 거래하는 방식과 트렌드에 대한 지지선이 이탈된 이후에 우리가 풀백에 대한 움직임에서 매도에 대한 기회가 발생하는지를 지켜보는 두 가지 전략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관찰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은 S&P에 대한 거래를 보겠습니다. 네, 지수 차트를 살펴보면 최근 지수 차트는 정말 강한 모멘텀을 통해서 여전히 상승에 대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도 가격에 대한 풀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좋은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제공했었죠. 네,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도 가져갔고 이제는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는 차트입니다. 최근 우리가 매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간 위치를 살펴보면 시장에서 하락 모멘텀이 진행되며 일간 차트에 대한 이전 저점을 테스트했을 때 구조적 반전을 기다리고 수렴에 대한 패턴에서 저항선이 돌파됐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갔어요. 자, 이제는 어떤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시장은 공급에 대한 레벨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공급에 대한 레벨에서는 롱 포지션보다는 숏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준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최근 시장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노이즈가 있지만 고점과 저점을 높이는 구조적 움직임에서 하방에 대한 압력이 제공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더 낮은 타임 프레임에서 가격에 대한 풀백이 형성되었을 때 네, 시장에 대한 풀백을 충분히 기다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직전에 대한 고점 레벨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자, 시장이 상승해서 직전에 대한 고점 레벨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했을 때 피보나치에 대한 레벨에서는 50%보다 높은 위치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매도에 대한 강한 하방 압력이 제공되는지를 지켜보세요. 그리고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이전 레벨보다 저항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매도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하는지 가격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가격이 수렴에 대한 이탈이나 또는 지지 및 저항에 대해서 우리가 식별 가능한 패턴이 형성이 되면 트렌드에 대한 돌파가 진행됐을 때 숏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어요. 이때 첫 번째 타겟은 직전에 대한 저점에 위치했고 더 많은 추세에 대한 목표는 이전 레벨에 각각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거래 가이드를 설정할 거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때 숏포지션에 대한 거래를 선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은 상승할 때가 아닌 가격에 대한 저항을 받는 것을 확인하고 그 이후에 대한 교정적 가격 움직임에서, 즉 통합 구간에서 거래에 대한 기회를 설정한다. 우리가 거래할 수 있는 구간과 거래하면 안 되는 구간을 식별하는 게 중요하죠. 현재 여러분들은 가격을 기다리고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풀백을 충분히 기다려 보세요. 자, 그 다음 차트로는 비트코인, 크립토 차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진행을 해볼게요. 자, 비트코인에 대한 일간 차트를 좀 살펴보기 전 주간 차트를 볼까요? 네, 한 주에 대한 캔들이 가격에 있어서 시가보다 낮은 음봉에 대한 캔들로 장악형 캔들이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스윙 구조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구조가 스윙 구조가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플랜을 선택하게 되죠. 네, 시장이 깊은 풀백이 발생했을 때는 이전 구조에서에 대한 매수 거래 계획, 그리고 가격에 대한 하락이 진행됐을 때는 직전 저점에 대한 박스권 거래 계획, 이것을 가지고 지속적인 트레이딩 플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간 차트에 대한 구조를 살펴볼까요? 네, 최근 일간 차트에 대한 구조에서도 가격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하고 있어요. 시장이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이나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을 통해서 어센딩에 대한 채널을 형성했지만 이 과정은 전부 다 임펄스에 대한 구조 이후 교정적 가격에 대한 박스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를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바로 박스권 하단에서는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기회를 항상 생각하고요. 박스권 상단에서는 항상 매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게 중요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전략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가격이 하락했을 때 시장에서 박스권 하단에 위치하면 여러분들은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계획을 기본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어려운 전략이 아닙니다. 네, 우리는 지지와 저항에 대한 구조를 활용해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접근해 볼 수 있어요. 자, 시장이 하락했을 때 트렌드 하단에 있어서 수평적 하단에 위치하면 시장은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둔화되며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에 대한 움직임은 둔화된 움직임을 통해서 몇 가지에 대한 패턴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것은 좋은 거래에 대해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가격을 관찰하세요. 시장에 대한 하락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낮은 타임프레임에서에 대한 디센딩 채널이나 또는 시장에서 저점에 대한 가격이 강하게 하락한 이후 발생하는 V자에 대한 움직임, 즉 급격한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에 대한 구조는 그 이후에 대한 풀백에서 여러분들한테 좋은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시장은 두 가지에 대한 레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에 대한 캔들이 있었던 레벨들과 직전 저점에 대한 유동성 수입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죠. 보통 여러분들이 저점에 대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굳이 거래를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이 차트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이 직전에 대한 저점을 테스트하고 저점을 확인한 이후 가격에 대한 매수세를 보고 그 이후에 대한 가격 회복에서, 즉 교정적 움직임에서 롱 포지션에 대한 거래 기회를 따르는 것을 목표로 하면 돼요. 타임 프레임을 낮춰서 1시간에 대한 차트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 최근 가격에 대한 움직임은 강한 임펄스에 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고요. 임펄스에 대한 구조에서 현재 수렴에 대한 형태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교정적 움직임에 대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에 대한 구조를 보면 플랫 패턴에 대한 움직임이에요. 따라서 시장에 대한 플랫 패턴에 대한 움직임은 오늘날에 대한 차트에서 수렴을 통해서 더 많은 매도 수태가 나왔을 때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트렌드 하단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그리고 트렌드 하단에서 또 한 번 더 시장이 반전이 되었을 때는 트렌드 상단까지도 움직임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격에 대한 박스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거래에 대한
단기적 데이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뉴욕 세션에서 이런 트렌드 하단은 우리가 뉴욕 세션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9시부터 이제 자정 시간 때 12시까지에 대한 움직임에서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어떤 매수 가이드나 또는 캔들에 대한 강한 매수세가 형성되었을 때는 단기적 반전에 대한 움직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 하단은 항상 주의 깊게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있어서 이런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롱 포지션에 대한 기회를 설정해 볼 수 있고요. 트렌드 하단에서 스탑, 상단에 대한 고점에서 매도에 대한 청산을 노려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모멘텀에 대한 거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이 트렌드 하단에서 매수에 대한 움직임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수렴이 형성됐을 때는 이것은 시장가 주문에 대한 리테일 스탑로스가 나올 수 있습니다. 리테일 스탑로스는 매도에 대한 매수 거래 트레이더들에 대한 스탑로스에 대한 지점을 시장가 주문이 돌파하는 케이스를 의미해요. 이때 가격은 급격한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이 아닌 불균형에 대한 가격 움직임이 나옵니다. 네, 가격은 시장가로 밀리면서 매수 주문에 대한 트레이더들의 스탑로스 지점을 전부 진행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앞서 설명했던 급격한 V자에 대한 가격 회복이 나와요. 이때 여러분들은 V자에 대한 위치에서 매수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그 이후 가격에 대한 교정에 대한 움직임이 형성됐을 때 매수에 대한 기회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트렌드 수렴이 형성이 되는지를 지켜보고요. 저항선을 돌파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손익비에 대한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두 가지에 대한 플랜을 일단 기본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이것은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가해두고 일간 차트에서 우리는 현재 박스권에 대한 거래에 대해서 두 가지 플랜을 생각을 하면서 남은 한 주와 다음 새로운 25년도에 대한 거래 계획을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는 크립토 차트의 이더리움을 살펴볼 텐데요. 자, 이더리움에 대한 주간 차트를 살펴볼까요? 네,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는 현재 2주간 강한 하방 압력이 나왔지만 여전히 시장은 상방에 대한 매수 거래가 유리하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간 차트에서 이전에 대한 약세 캔들을 지지받고 있죠. 네, 이것은 디맨드 존으로서 현재 가격이 작동이 되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이 레벨에서 가격에 대한 모멘텀, 즉 시장에 대한 수렴을 통해서 더 많은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느냐, 이것을 로우 타임 프레임에서 기대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근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 주간 차트보다 그렇죠? 주봉 캔들보다 더 낮은 위치를 보면은 시장은 이전에 대한 레벨보다는 지속적으로 낮은 위치가 있었고, 자, 가격에 있어서도 이 직전에 대한 레벨에서 유동성 수입에 대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내부에 대한 구조는 현재 어떻게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네, 하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죠. 자, 여기서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수평적 레벨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더블탑에 대한 패턴들도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풀백이 발생하며 이전에 대한 지지 레벨이 저항으로 받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여기서에 대한 거래 전략은 너무나도 심플합니다. 네, 현재 위치에서 가격이 수렴에 대한 패턴이 형성됐을 때 여러분들은 더 주목을 하셔야 돼요. 시장이 하락에 대한 움직임이 나와서 직전에 대한 저점을 이탈했을 때 이때는 로우 타임 프레임에 대한 매수 가이드를 기다려 보세요. 자, 시장에서 이전 저점보다 낮은 저점이 나온다. 이것은 시장에 대해서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강한 임펄스에 대한 구조 이후 우리가 규정적 움직임에 대한 방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시장이 강한 하락 이후 반등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플랫이나 또는 플래그나 어떤 수렴에 대한 형태의 교정적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도 충분히 그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시장이 하락해서 이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다시 한 번 더 매수 모멘텀이 나왔을 때, 자, 이때는 시장에 대해서 어떤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수렴에 대한 패턴이 진행될 수 있어요. 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하방에 대한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트렌드에 대한 저항을 받으면서 매도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바로 이런 매도 모멘텀이 강한 구간을 상승 돌파했을 때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가격이 트렌드에 대한 상단을 돌파했을 때, 이 과정에서 돌파되는 과정에서 뭐 즉각적인 매도세가 나와서 트렌드를 풀백하지 않고 지속적인 수렴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시장이 더 많은 매수 모멘텀이 즉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때는 저항선을 돌파 후 추세가 지속되는 방향에 대한 거래를 따라가야 됩니다. 실제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이러한 경험을 굉장히 많이 접해 보셨을 거예요. 최근 차트에 대한 구조에서는 이 과정과 비슷한 차트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교정적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 교정적 움직임에서
시장이 트렌드 하단에 대한 어떤 유동성 수입이나 트렌드를 돌파한 이후에 작은 수렴에 대한 패턴, 여기서 낮은 타임 프레임을 보면은 단기적 수렴이 있겠죠. 네, 이 과정에 대한 구간을 돌파했을 때, 수렴에 대한 돌파가 있을 때 더 많은 상승이 갔던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는 수렴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선을 돌파하거나 저항선보다 높은 위치에 수렴이 있을 때는 더 많은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럼 매수에 대한 거래는 어느 위치가 좀 더 유리하게 작동이 되느냐? 시장에 대한 가격을 일단 관찰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패턴을 기다리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높은 손익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자리를 기다려 보세요. 특히 동일선상에 대한 저점 또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할 수 있는 어떤 지지선에 대한 레벨들이 형성이 되는지를 기다려 보고요. 수렴에 대한 부분에서 지지선에 대한 이탈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더 많은 매도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거라는 공포에 대한 부분보다는 시장이 어떻게 속임수를 주고 다시 한 번 더 매수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가격을 관찰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게 작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이더리움에 대한 차트도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구조를 통해서 더 많은 매수 모멘텀이 형성되는지를 지켜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플에 대한 차트를 살펴볼 텐데요. 네, 리플에 대한 주간 차트를 보면 가격에 대한 풀백이 형성이 되며 이전 구조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레벨을 여러 번 테스트한 것을 알 수 있죠. 시장에 대한 구조를 일간 차트로 봅시다. 네, 현재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는 저항선이 있고요.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지지선이 있어요. 시장은 수렴에 대한 구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교정 구간을 형성하고 있고 임펄스에 대한 충동적인 가격 움직임 이후에 통합 구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렴에 대한 구간이 다 끝날 때까지 가격을 천천히 기다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렌드에 대한 하단에서는 좋은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가 생기고요. 트렌드에 대한 상단에서는 시장에 대해서 일시적 하락에 대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죠. 최근에 대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됐습니까? 수렴을 통해서 전부 매수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충분히 가격을 기다리고 관찰을 한 이후에 매수에 대한 거래 기회가 발생했을 때 롱 포지션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전략을 선택을 해보세요. 가격에 대한 좋은 거래 기회는 트렌드 하단에서는 정말 좋은 매수에 대한 기회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러한 위치에서 매수에 대한 거래를 설정했을 때 트렌드에 대한 하단을 돌파한 이후 다시 한번 더 풀백이 발생하면 거래에 대한 기회를 따라가게 되죠. 스탑로스는 최근에 만들어줬던 저점을 목표로 하거나 목표는 직전에 대한 고점이나 새로운 고점을 목표로 하는 전략, 이런 전략들 손익비가 좋은 거래 계획을 가져갈 수 있고요. 또는 트렌드에 대한 저항선에서 돌파한 후 가격에 대한 트렌드 저항선에서 수렴을 했을 때 수렴에 대한 부분에 저항선을 돌파했을 때도 정말 좋은 손익비를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차트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이렇게 주중마켓 리뷰를 통해 한 주간의 시장 흐름과 앞으로에 대한 기회를 함께 점검해 보았어요. 이번 리뷰가 여러분의 트레이딩 전략을 강화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가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팔콘 트레이딩 멘토로서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장과 그런 성공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마켓 리뷰에도 더욱 심도 깊은 분석과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연말 한 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더욱 뜻깊은 성과와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성장, 그것이 팔콘 트레이딩의 목표입니다. 감사합니다.